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해상 이규헌입니다. 이규헌의 보험통신 171화고요. 10월 19일입니다. 내일 월급날입니다. 아싸. 자, 이규헌의 보험통신 172화군요. 2화. 171화입니다. 내가 왜 2화라고 썼죠? 171화. 뭘 살펴볼 거냐면, 동일 방향 신호위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일 방향으로 가는데 신호위반? 뭐지? 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가 횡단보도거든요. 횡단보도 가는데 적색 신호가 들어왔어요. 적색 신호 들어왔으면 여기 정지선전에 정지해야 되죠, 그죠? 근데 1번 차량 얘도 마찬가지고 2번 차량 얘도 마찬가지고 정지선을 넘어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정지선 넘어서 들어가면 그 순간 신호위반은 성립하는 거죠. 자, 얘는 그냥 쭉 직진해서 그냥 갈 거라고 달려와 버리고, 얘는 적색이니까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 들어왔겠죠. 보행자 신호 녹색 들어왔는데 건너는 사람이 없어. 나는 유턴해서 돌려서 절로 갈 거야. 휙 돌리면서 사고를 하는. 자, 요 경우에 동일 방향 신호위반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얘가 그럼 신호위반일까요? 얘가 신호위반일까요? 자, 그건 일단 남겨두고, 얘가 가해자일까요? 얘가 가해자일까요? 누가 가해자일까요? 자, 누가 가해자일까요? 1번이 가해자다, 2번이 가해자다. 네? 누가 봐도 이건 2번이 가해자죠. 2번이 가해자입니다. 2번이 가해자고,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2번이 100% 책임져야 된다. 아니다. 9대1이다. 8대2다. 10대3이다. 6대4다. 5대5다. 자, 솔직히 제 심정은 5대5 하고 싶어요. 똑같은 놈들끼리. 뭐 가피를 뭘 따져. 똑같은 놈들끼리. 신호위반 한 거예요. 신호위반. 왜 신호위반을 하고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들 방금 대답하셨다시피 얘가 얘 앞을 가로막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과실을 조금 더 줘요. 조금.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과실은 6대4라고 판정된 케이스가 있는데, 그럼 이런 사고는 다 6대4냐? 아니요.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5대5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한 8대2나 9대1 뭐 이런 사고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신호가 없다면 중앙선 침범하겠다고 휙 돌아서 나온 차를 내가 이러고 갖다 박아도 보험회사에서는 몇 대 몇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8대2라고 합니다. 정차 상태를 해제하고 출발했다, 혹은 여기 달려가고 있던 차라 하더라도 극진로 변경을 했다 이래가지고, 진로 변경은 7대3인데 극진로 변경이니까 8대2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이가 없죠. 가끔 이렇게 과실 얘기하는 거 보면 제가 들어도 좀 어이가 없는 경우가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왜 8대2 막 9대1 이런 과실이 나오지 않느냐? 신호위반이거든 얘가. 나는 그냥 잘 가고 있는데 저 차가 확 돌리고 이러고 사고 난 게 아니고, 나는 신호가 바뀌었는데 그냥 신호위반해가 그냥 달린 그 과실이 들어간. 그래서 똑같다 해서 그래도 네가 그 앞으로 들어갔네, 너 과실 10% 더. 그래서 기본 과실은 6대4 기준이 되는 거고요. 다만 그렇긴 하지만 요즘 블랙박스 있잖아요. 블랙박스로 봤을 때 이 차가 요 옆에 서 있었다든지, 예를 들면, 혹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전혀 뭐 유턴한다든지 그런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가 가는데 갑자기 돌려왔다든지, 그러면 과실이 이런 쪽으로 혹은 여기까지도 넘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둘 다 신호위반이기 때문에 신호위반에 책임을 져야 되고, 만약에 이 사고가 경찰에 신고가 됐다 그러면 이 아저씨, 뭐 아줌마일 수도 있죠. 자, 이분 신호위반, 이분 신호위반, 둘 다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둘 다 서로 형사합의해야 돼요. 자, 근데 이 사례에서 여기가 만약에 적색이 아니고 녹색 신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녹색 신호에 가고 있는데 여기서 돌려버렸어요. 그러면 100대 빵입니다.
어떻게 되냐? 요 분이 신호위반이에요. 유턴위반 이런 거 아니고 신호위반이에요. 왜냐? 직진을 하라고 하는 신호를 위반해서 여기서 유턴을 돌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차는 신호위반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100대 빵이에요. 자, 그리고요. 너무 빨리 끝났는데. 대법원 2004도에 5848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있어서 그 판례 보시면 요 내용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비슷한 케이스인데 요거를 예를 들면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서 녹색인데 얘가 샥 돌리다가 여기서 오는 차고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녹색이잖아, 녹색. 정지선 넘어갈 수 있잖아. 그럼 이거 신호위반이에요? 돌리는 거 신호위반이라고? 요 경우는 뭘 적용하냐? 요거는 중침 적용합니다. 중앙선 침범. 왜냐? 중앙선이 있노?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요렇게 횡단보도만 딱 설치된 이런 단일 횡단보도 교차로 단일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이 횡단보도 때문에 중앙선이 일시적으로 안 그려져 있는 거지. 여기는 원래 중앙선이 있는 거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넘어가서 맞은편에서 오는 차하고 사고가 난 건 중앙선 침범을 적용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이런 경우에 사고가 나면 요거는 중앙선 침범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여기가 단일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가 아니고 교차로예요. 여기도 횡단보도 있고 여기도 횡단보도 있고 이런 교차로예요. 교차로인데 이 참 좀 애매하네요. 그죠? 2차로에서 여기가 이 표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다 요 밑에 또 적혀 있죠. 비보호 이렇게. 비보호 좌회전 도로야. 비보호 좌회전 도로인데 녹색 신호예요. 그럼 녹색 신호에 좌회전하면 되죠. 그런데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하고 1차로에서 직진하던 차의 사고에서 법원에서 이 차한테 신호위반 적용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어요. 비보호 좌회전 따라간 거다 이거죠.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사고 나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할까요?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얘를 거의 100% 정도로 정리를 합니다. 여기서 넘어가면 그냥 100%인데 여기서 넘어가면 100% 아니다 이렇게 또 저는 원칙적으로 주장을 하지만 통상 처리는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 맞은편 오는 거 중앙선 침범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흔히들 현장에서 잘 나는 사고거든요. 왜 나냐? 마음이 급해. 자, 여러분 여기서 좌회전을 할 때 차를 어떻게 운전해야 되냐면요. 이 선이 어디까지 있다고 가정하고 가냐면 가정 여기까지 있다고 가정하고 가는 거예요. 중앙선이 여기까지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도로에 좌회전 혹은 직진 이렇게 유도 차선이 있는 도로의 경우에 이것도 사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통상 어떻게 되냐? 이 중앙선의 연장선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유도선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횡단보도를 지나는 동안은 어쨌든 계속 직진을 하라는 얘기죠. 직진을 하고 횡단보도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이제 좌회전을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가고 싶은데 2차로에서 오시는 분이 횡단보도 접어들자마자 벌써 꺾어요. 그럼 난 어떻게? 사고 안 나려면 이렇게 비켜서 가야 돼. 그거 나는 내 길 따라가고 있는데 너 뭐야? 이러고 그냥 사고 나가지고 쫙 긁으면서 딱 서잖아요. 나는 떳떳하지. 내가 피해자니까. 당신 말이지. 요렇게 딱 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밀고 들어오면 어떡해? 이러면서 큰 소리 빵빵 쳐요. 제가 좀 잘 그래요. 꼼대같이.
그래도 요즘은 그래도 뭐 그런 사고는 잘 안 나는데 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오면 좀 비켜줘야 돼요. 그냥 사고 안 나고 가는 게 좋지 뭐. 자, 어쨌든 원칙은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좌회전하는데 가다가 맞은편에 오던 차고 사고가 났어요. 여기가 신호가 없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신호위반은 아니죠. 일단 직진의 좌회전이죠. 그런데 이 차가 그렇게 주장을 해요. 아니 여기 중앙선의 연장선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횡단보도를 물고 이렇게 좌회전하면 이거 중앙선 침범 아니야? 자, 도로에 횡단보도만 설치된 그 구조물 하고 교차로 전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앙선이 어디까지냐? 여기까지라고 봐요. 법원에서. 그래서 이거 중침이냐? 요거는 중침 아니라는 거죠. 법원의 판단은 그래요. 자, 그럼 뭐는 중침이고 뭐는 중침 아니고 뭐 그래서 똑같아 보이는 사고라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났구만. 내가 전에 여기 사고 나는 걸 딱 봤는데 그때 내가 사고가 났는데 라고 하시지만 똑같은 사고는 이 세상에 없어요. 시간이 다르고 차종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이 사고는 전에 사고가 내가 나봐서 하는데 이거는 몇 대 몇이야 라고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건 중앙선 침범이고 어떤 건 중앙선 침범 아니고 어떤 건 신호위반이고 어떤 건 신호위반도 아니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라고 하는 건 다양한 도로통법이나 이런 법률적 지식과 그리고 운동에 대한 속도와 거리에 대한 이런 이해가 충분해야 그나마 이렇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냥 단편적인 상식으로 가볍게 접근하면 실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과실은 확정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이제 10월도 이제 3분의 2가 지나갔죠. 3분의 1 남았습니다. 건강하시고 10월 마무리 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